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국내 증시 어떻게 좀 시작을 해봐야 될지 함께 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또 반도체 종목들이 이끌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종전 협상은 좀 교착 상태에 들어간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종목은 바로 인텔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뭐 23% 이상 좀 급등을 하면서 실적 발표 후에 특히 이제 뭐 CPU라든지 AI 추론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좀 움직이면서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견인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하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옵션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체크해볼 포인트가 뭐냐면 확실히 이제 그 미국과 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업데이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란 외무부 장관이 지금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지금 뭐 오만이라든지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말 중에 어떻게 보면 종전 협상에 조금 미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어쨌든 종전에 대한 의지는 서로 좀 보이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쨌든 뭐 지난주 주말에 특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같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이란 전쟁과는 조금 이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종전 관련된 얘기를 좀 상당히 강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관련돼서 의지는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이란의 어떤 이런 좀 리스크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 시즌에 대해 좀 더 주목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제 뭐 슈퍼위크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AI 중심의 기술주 랠리가 좀 계속되는지 이런 부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중에 이제 네 회사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4월 2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그리고 다 나오네요. 네, 30일에는 애플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이 5개 기업이 S&P 500 총의 거의 25%를 차지하는 좀 그런 상황이죠. 절대적인 지금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5개 회사가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이제 얼만큼 이 투자 캐펙스 가이던스가 유지가 되는지 혹은 더 증가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서 또 이제 1분기, 2분기 동안 어떻게 이 수익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결국 이제 이런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과 이 캐펙스에 대한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캐펙스가 이 지출이 이전에는 약간 좀 늘어났다 하면은 좀 AI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스탠스가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캐펙스 지출이 좀 늘었을 때 아직까지는 좀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될까요? 부정적으로 해석될까요? 일단 캐펙스가 들어가는 것에서 현금 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캐펙스만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에 지금 발표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지금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급증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좀 시장의 어떤 이런 컨센서스와 좀 다르게 흘러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나와 있다는 부분들, 결국 빅테크들은 좀 숙제를 좀 많이 안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와 관련돼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 바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마켓 시어 전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좀 같이 이제 맥을 같이 하자면 30일 날 삼성전자가 상세 실적 발표를 하고요. LG에너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제 회사들이 좀 제가 볼 때 실적 발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여기에 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슈퍼위크에 관련돼서 이제 실적뿐만 아니라 또 이제 주목해볼 것이 이제 FOMC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영국의 통화 정책이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말 중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파월 의장의 수사가 뭐 중단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 차기 연준에 대한 인사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FOMC의 좀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동결을 좀 거의 예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금리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금 이 금리에 대한 동결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좀 더 초점에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연내 1회 인하 기대감이 좀 일부 있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 그리고 금리의 경로 이 두 가지를 좀 더 미국과 이란의 전쟁보다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 협상보다는 무게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적과 금리 경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이번 주에 이 실적과 관련돼서도 슈퍼위크,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도 슈퍼위크, 여기에 이제 FOMC의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마지막 통화 정책 회의가 되니까요. 기자회견까지 같이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시작 로봇 섹터입니다. 네, 로봇 섹터 다시 봐도 괜찮을지 사실 이번에 약간 옵티머스 일정이 좀 미뤄지기도 되면서 테슬라와 관련돼서는 실적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네, 일단 뭐 테슬라가 지금 뭐 하락했던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펙스가 너무 이제 무리하게 투자되는 부분들. 그것도 있죠. 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공개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올해 1분기에 공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옵티머스 3세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경쟁사의 모방 우려 등을 이유로 생산 시점에 대해서 사실 좀 이제 미뤘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 시점이 이제 올해 뭐 중반으로 밀리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와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이 테슬라의 지금 이제 차량 중에서 고가 모델이라고 하는 1억이 넘어가는 이제 X와 S 라인을 좀 다 뜯어내고 거기에 이제 옵티머스 전용 라인을 좀 구축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한 7월, 8월쯤에 이제 생산이 지금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기가 텍사스에서는 이제 두 번째 로봇 공장이 건설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2027년 아무래도 이제 중반 한 여름이 좀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생산이 개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 생산에 대한 시점 어떻게 보면 이제 출시에 관련된 시점은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 부품이 거의 10,00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공급망 구축이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셋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생산에 대한 어떤 양이라든지 뭐 속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본격적으로 이제 램프업 되는 시점은 한 2017년이라고 하는데 한 2028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테슬라의 지금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이제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들은 좀 분명히 제한적이지만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셋업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 중국의 밸류체인 편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로봇 부품들이 워낙 가격 경쟁력이 좀 뛰어나고 기술력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공급망의 로봇 부품을 아무래도 중국산을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이 로봇 어떤 밸류체인과 관련돼 있어서 확실히 좀 이제 미국과 중심으로 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큰 흐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이 옵티머스, 이 체인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제가 볼 때는 무언가를 좀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성과도 올해 저기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큰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밸류체인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섹터에 대해서 저희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테슬라도 옵티머스 양산을 시작한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최근에는 로봇에도 계속 힘쓰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봇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로봇 섹터의 어떤 지금 이제 양산이라든지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집중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빠르게 이제 수익화 가능한 어떤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로보틱스 이제 부품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휴머노이드 부품 제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까지도 지금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뭐 로봇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지금 이제 산업 분야에서 좀 이제 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뭐 우주, 항공, 뭐 의료, 엔터테인먼트까지 좀 다양한 산업군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이 수출과 관련된 지역의 다변화도 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국내 매출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 지금 이제 오히려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런 기술력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숫자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이 33억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한 부분, 네. 지금 제가 볼 때 로봇 섹터 중에서 숫자가 이제 나온다, 찍힌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흑자 전환했던 부분 33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거 이제 2배 이상 제가 볼 때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영업이익이 작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플랫폼에 대한 확장까지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로봇 섹터에서 몇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코스닥에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수단매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좀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이 코스닥에서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어떤 부분, 이 가운데 대장주로 불리는 로보티즈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들이 가장 좀 약점으로 꼽히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실적이죠. 이 실적이 좀 안 나온다는 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는데, 숫자로 찍히고 있는 로보티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는 수출 데이터가 말해준다 화장품 섹터입니다. 네, 요즘 뭐 K 수출주 몇 가지가 있겠지만 반도체, 뭐 기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장품이 상당히 좀 큰 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좋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앞에서 로봇 섹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금요일 날 아침부터 시장을 좀 끌어올리려고 했던 섹터가 바로 이제 화장품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는 뭐 테슬라를 비롯한 제가 볼 때는 인바운드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같이 이제 네네. 좀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제가 볼 때 지수의 좀 업을 좀 이끌었는데, 이 화장품 섹터가 이제 결국 수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1분기 때 강했던 모습이 한 3, 4년 연속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뷰티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국과 유럽에 대한 어떤 시장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2024년엔 중국, 2025년에 미국, 올해는 아마 유럽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K-뷰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이 트렌드를 상당히 좀 잘 선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출액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대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기간 동안 뭐 한 20% 이상의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이제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미국이고 올해는 유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어떤 화장품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확실히 좀 K뷰티의 역동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화장품 이 수출액 같은 경우는 2025년 대비했을 때 제가 볼 때는 20% 이상의 지금 전체적인 제가 볼 때 수출액의 어떤 증가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자체가 살짝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완벽하게 이 부분을 좀 대체하고 있다는 측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화장품 섹터는 확실히 실적 시즌에 특히 1분기 실적 시즌에 좀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의 큰 무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쪽도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까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화장품 섹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관심 종목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여러 좀 이제 회사들이 조금 급등세가 나왔습니다만 거의 이제 바닥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추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마녀공장이라는 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정말 이 상당한 거래량과 급증세가 있었습니다만 차트를 살짝 길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울타뷰티에 지금 참여를 해서 상당히 좀 많은 제품들을 선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리브랜딩 로고라든지 새로운 키 컬러를 중심으로 해서 신제품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신제품과 관련돼서는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잘 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인 제가 볼 때는 브랜드인 뭐 아워비건이라든지 뭐 바닐라 부티크, 노머시 등 상당히 좀 많은 브랜드와 지금 이제 제품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첨가 뭐 100% 비건 레시피 같은 사실 친환경뿐만 아니라 피부의 저자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 여기에 또 이제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확대를 좀 대응한다는 점에서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마녀공장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호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힘들었습니다. 아니죠. 예. 네. 그러나 뭐 APR과 함께 대장주로서의 어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이 숫자로서 증명되는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에서 화장품 섹터들의 제가 볼 때는 아웃퍼폼은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마녀공장도 충분히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녀공장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량 동반한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이 보시는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아마 거의 처음으로 가져오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지수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끝판왕으로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제가 볼 때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미리미리 지금 이제 전략으로서 지금 매수할 관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종목은 이제 에클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에클론 같은 경우가 이중항체 신약 후보 물질이죠. AM109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비임상이긴 합니다만 뭐 소극량으로 완전 관해를 달성했다라는 얘기가 좀 시장에서 나온 부분들, 물론 이제 코스닥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웃퍼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뉴스에 약간의 좀 세론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가 또 이제 AACR에 참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전립선암 신약 후보 물질이죠. AM109에 관련돼서 최신 연구 데이터를 좀 발표했습니다.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제가 볼 때는 신호를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이 고용한 타겟 플랫폼이죠. 특히 이제 카티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카티 치료제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하나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이제 카티 치료제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중에 AT501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 임상 시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도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에클론은 오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3월 달에 오히려 지금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낸 이후에 거의 상승세를 대부분 다 반납을 하면서 지금 전고점 대비 한 40% 이상의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의 좀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좀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는 과정, 이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목표가 9만 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종목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에서는 테슬라도 옵티머스 양산을 시작한다. 로봇과 관련된 섹터들 또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실적 나오는 로보티즈 체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화장품이었고요. 화장품에서 수출 데이터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도 미국과 유럽으로 바뀌고 있죠. 이런 가운데 글로벌 브랜드로 또 다각화를 하고 있는 마녀 공장 기업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앱클론입니다. 카티치로제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35,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스탠바이 시간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